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름부터가 진짜 영어 단어니까 당연히 오케이? 리밋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뭐죠? 한계지. 한계 또는 제한하다 이런 거죠. 이건 뉘앙스를 잘 살려보세요. 한계가 있다. 제한하다. 뭐 못하게 하는 거. 그럼 잘 봐요. 그냥 이 느낌을 잘 살려봅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 리밋을 저 임시 링이라고 쓰고요. x가 2로 간다고 해보죠. 저게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한번 얘기해봐요. 느낌만. x가 이거 와요. 근데 왜 리밋이에요? 2까지는 못 가고 맞아요. 가는 중. 네. 근데 영어 단어 중에 리밋이라는 단어 중에 이게 오케이? 극한의 개념이 있어요. 다가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영어 단어 한번 네이버 백과사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이거의 뜻이 뭐예요? x가 5는 아니잖아요. 2는 아니지만 진짜 2로 존나게 다가가지고 진짜 마치 2인 것처럼 보이게. 오케이? 용화가 그랬다며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마스크 쓴 아니야. 것만 알고 마스크 벗은 걸 모른 채로 사귀었다. 아 진짜? 근데 왜 안 해서? 약간 사기당한 느낌. 그거 아니야? 됐죠 이거?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미트, 극한이라는 개념이 x가 이런 식으로 2로 다가가는데 2다? 2는 아니다. 알겠어요? 2로는 다가가지만 2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극한의 개념입니다. 알아듣겠나요? 지금 쌤이 말하는 것 중에 모르겠는 거 없죠? 있어요? 지금 없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x가 2로 다가가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 있죠.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 fx는 사실 뭐예요? y 값인 거죠. y는 fx라고 해서 그래프의 그림을 그리니까. 맞습니까? 그럼 x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2로 보낸다고 해보죠. 얘 들어가 보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무엇이냐? 이거죠. 마이너스.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y는 fx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2인 거고요. 말 이해해요? 자, 실제로 2일 때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x가 어디로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요. 됐어요? x가 얼마로 다가간다고요? 2로 다가간다고요. 근데 x가 2라고 했어요? 2라고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긴 쓰는데 얘가 얼마로 다가가느냐라고 늘 표시하죠. 여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라고 쓰지만 자 이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이상한 부분 아닌가요? 쌤, 아까 전에 x 2로 안 간다며요. x 2 아니라며요. 그쵸? x 2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f2가 마이너스 4인데 우리 2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 4라고 쓰게 되냐고요. 이 는이라는 뜻이 뭐예요? 1로 다가가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는조차도 뭐예요?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보겠어요? 극한의 개념은 봐봐요. 리미트 x가 2로 다가간다 라고 하지만 그 x는 뭐는 아니에요? 2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2인 것처럼 존나 다가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는이라는 결과 자체도 마이너스 4 다야?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4로 겁나 다가간다 라는 뜻이에요. 알아보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알아듣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못 알아듣겠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끝. 이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봐요. 알아들어?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번만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극한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직선이 즉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 같은 거 봐봐도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우리 x가 2로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로 다가가는 방법은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죠. 이상함이 있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2로 가긴 가는 거잖아요. 우리 x가 2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헬로. 어떤 식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2로 다가가는 거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2로 다가가는 건데 얘는 2로 다가간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을 뿐이지만 그럼 얘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잘 봐요. 이 파란색은 왼쪽에서 오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자극한 끝. 그쵸? 당연히 괜찮아. 이거 말고 생각도 없잖아. 잘 봐요. 이 수직선을 내가 왜 다 그렸냐면 왼쪽에서 온다는 거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쪽에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큰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좌극한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를 좀 이따가 뒤로 넘어가면 바로 맡길 겁니다. 우극한을 봅시다. 오른쪽에서 오니까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죠. 됐나요? 우극한을 오른쪽에서만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쪽에서 온다라고까지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때 막힘이 없습니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은 2로 갈 때 2로 가는 왼쪽에서 좌극한의 개념도 어딜 향해 가요? 마이너스 4를 향해 가죠. y값이. 2로 가는 우극한도 y값이 마이너스 4를 향해 가죠.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값을 향해서 가죠. 여기 뒤에 사실 백그라운드가 그럼 누가 있는 거냐면 얘가 사실은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얼마예요? 이거인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둘이 같은 값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됐나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라고 할 거예요? 2라고 할 거예요? 1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해야 해요? 없다 해요. 왜요? 누구로 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로 정할 수 없잖아요. 2인지 3인지 1인지 정할 수 없죠.
현우가 저래서 성적이 떨어졌구나. 괜찮아. 좆된 거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자, 더 자. 이거 얼마죠? 됐어요. 아, 이게 자. 이거 2죠. 얘 얼마죠? 1이에요. 됐어요? 씨발 송일홍 당했어. 이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잘 봐요. 얘를 뭐라고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좌극한 가. 누구야? 승수가 안녕하세요. 뭐야 미친 새끼. 제주도 새끼 같잖아. 자, 얘는 뭐예요? 1로 가는 우극한이죠. 얘는 이건 좌극한 값이고요. 왜? 극한을 좌극한을 보낸 나온 결과 좌극한 값. 얘는 우극한을 보낸 결과 나오니까 우극한 값이에요. 성희롱 하지 마. 이 씨발 너 경찰서 갈래? 네. 됐나요? 이형 갈거 화끈하게 한번 넣고 가자. 가자.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네. 극한이라는 개념이 리미트예요. 근데 영어 단어가 뭐예요? 제한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2로 못 간다고요. 근데 가긴 가는데 이게 왼쪽에서 가는 거지 오른쪽에서 가는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좌극한, 우극한. 하지만 좌극한을 왼쪽에서 본다고 해서 좌극한이라고만 기억하면 원숭이가 되죠. 작은 쪽에서도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우극한? 큰 쪽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 두 개가 같아야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면 하나로 못 씁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알겠어요? 어렵나요 이거? 해볼 만하죠? 그러니 극한과 극한값의 관계도 이해하시겠죠? 극한은 x가 다가가는 걸 말하는 거고 극한값은 그 다가가는 y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나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럼 바로 거기 있는 대표 문제 1번을 지금 바로 풀어보실래요? 풀려 있어도 한번 다시 풀어보면 또 절망의 목구덩이로 빠질 거예요. 써져 있어? 그렇다고 네가 풀지 못하는 거야. 아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알겠어? 아 저한테 이렇게 끼를 부리시면 어떡해요. 아, 때려보는 게 끼를 기분나게 부리죠? 그렇게 저한테 끼 부리셔도 돼요? 풍덩고에 수치. 그럼 어때? 풍덩고에 존나 어두운 미래. 선생님 저 수학 4 떴는데 모의고사 학교 속초 2등 나왔어. 멋있죠? 진짜? 왜 1등 생인가 보다. 1등 선생님한테 헐. 선생님 저 국어도 2등이에요. 네요? 정도? 아니 80점. 진짜. 헐, 수학 4 떴다고? 나한테 어렵던데. 자 봐요. 이거에 수치. 자 이거 봐봐요.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는 누나가 싶다 어떻게 뭐? 자 봐봐. F0은 저 3등급인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볼. 자 이거 봐요. F0은 뜻이 뭐냐면 0을 집어넣은 거예요. 함수값에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얘 결과가 얼마예요? 1이에요. 얘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즉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를 향해 가는 겁니까? 0을 향해 가는 거죠. y 값이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얘는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로 가면 뭐예요? 우극한이죠. 얼마입니까? 왼쪽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1이 되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없다예요. 극한값이 없다. 왜 극한값이 없어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저거 보세요. 1로 가는 우극한입니다. 얼마입니까? 얼마로 다가가요? 3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이거 결과는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자, 이제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니까 미리 더 해보긴 할게요. 이거 잠깐만 봐봅시다. 얘들아, 이 각 자체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지. 맞아? 이해했니? 그게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0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0으로 가는 우극한이 정답이에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죠. y가 0으로 향해 가긴 하죠. 근데 y가 이 x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간다고 쳐봐요. 그럼 y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아요? 0으로 가긴 가죠, y가. 맞습니까? y가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어때요? 큰 쪽에서 0으로 가죠. 이해해요? y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입니다. 0이 답이긴 한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얘는 0으로 가는 우극한으로 가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 자, 얘도 봅시다. 얘가 1로 가는 우극한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죠? 3으로 향해 가는 건 맞죠? 근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죠. 3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3으로 가면 좌극한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알아듣겠어요? 자, 이거 이해 못하겠으면 쌤한테 물어보셔야 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했어요? 자, 오케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저런 식으로도 정확하게 더 한 번 더 정확하게 찾아지긴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충분히 이해하죠? 다시 한 번만 이제 극한의 개념을 조금씩 더 정리를 해나가면서 산을 붙여볼게요. 우리는 x가 a로 갈 때 fx가 특정한 값 알파라고 다가간다라고 칠게요. 오케이? 얘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서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거에 x가 a로 가는 좌극한값과 x가 a로 가는 우극한값에 그 두 값이 다 알파로 가야만 뭐가 돼요? 하나로 저렇게 극한값이 알파로 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겠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 알아들었죠?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이 극한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이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결과가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렴이라고 불러요. 되었습니까? 이거 말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게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고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값이 서로 다르죠? 이럴 땐 특정한 값으로 쓸 수 있어요? 없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거의 흑백 논리입니다. 수렴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발산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수렴이라는 말 뜻은요, 특정한 값으로 다가간다, 결과가 뭐 수렴한다 이런 언어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발산이라는 건 이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근데 과연 꼭 이런 경우만 발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좌극한, 우극한 둘 다가 이게 계속 커지는 경우.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얘 뭐라고 읽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런 걸 말해요. 어때요? 계속 커지고 있죠. 감소 상태는 이렇게 생기네. 계속 내려가는 형태를 말해요. 이런 경우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특정한 똑같은 값으로 다가가는 경우만 수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발산인 겁니다. 다 부질없잖아요. 그렇죠? 효준이도 용화도 떠나버리고 너는 혼자가 되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죠? 이렇게 수렴이 아니면 다 부질없다. 봐봐요. 다행히도 기분 잘 즐겼나요? 기말고사 기간 행복했어요? 하지만 끝나 보니 다 부질없다. 남는 건 네 성적 하나다. 야, 나 이거 그거 1등급이야. 네? 나 수학 선생님이지. 뭐라고? 이거 그런 얘기 할래? 이거 누가 1컷이 84인데 나 87 나왔어. 내가 2학년 때 그거 1컷. 영어 있어요. 네. 알았어. 진짜 물 네. 아, 나 풍경을 봤다. 지랄 이완. 네가 풍문이라고 해서 착해.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은서도 신났네. 신났어. 돈 받고 신났어 얘. 돈 받고 신났어. 저 그걸 좋아해서 주세요. 다 먹었네. 아, 네. 정신없지. 2시간 쓰네요. 아쉽다. 용한테 사달라고. 아, 그렇다. 진짜 야. 쟤 어디 갔어? 쟤 어디 갔냐? 쟤 왜 저러냐? 왜? 졸리다고? 그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러다니까. 잘 쓰겠다. 아이씨. 아유, 근데 행복했어? 몰라. 몰라. 행복했어? 네. 아니 됐어 그럼 됐지 뭐. 잠시나마 너의 스트레스를 풀 곳이 있었니? 네. 그래. 그래 남은 건 뭐니? 쌤, 저 이번에 그거 1등급이에요. 그게 남았어요. 그거 1위. 원래 사랑에 빠지면 감성이 폭발해갖고 그걸 잡아줘.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을 차악한 너 사탑 아니 수학 과탑 어떻게 되니? 개써졌지. 그래요. 넌 비이성적인 인간. 알아요. 쌤, 요즘 세상에 감성이 중요한 거라고요. 뭔 소리야? 감성이 뭐? 그럼 계속 시험 기간마다 썸 타봐. 남는 거 뭐 있나 보고. 아, 야 재밌겠다. 용화한테 뭐라 그래. 조문서가 먹고 싶다 했다고 빨리. 안 돼, 안 돼. 진짜 연락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사진 찍어갖고 안 돼, 안 돼. 빨리. 진짜요? 해봐. 신놈. 아, 야. 야, 진짜. 네, 이 학생이 시켰다면은 안 돼. 그래. 나도 같이 찍게. 영화도 즐긴다고. 서울에 이름 진짜 안 돼. 이거 조은서가 이거 먹고 싶다고 선생님 거 뺏어 먹으려다가 욕만 지질나게 먹었다고 빨리 사오라고. 너 플러스 1점이라고. 불쌍해. 됐어요? 진짜 안 돼요? 진짜 해. 야, 진짜 해봐, 진짜 해봐. 즐겨, 즐겨. 너 얼굴 묻었어. 얼굴 피부 얘기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았겠어요? 기분 좋아요. 저 새끼 원숭이가 졸다가 깨서 지금 저 새끼 계속 졸고 있었거든? 네. 가장 해맑게 웃고 있어. 존나 해맑네. 야, 너 다리 좀 다리 좀 떨지 마. 아니, 니 아저씨 같아. 니 팬티
진짜. 뭘 근데 보고 싶다. 야 진짜 아무도 보기 쉽지 않아. 심하게 있어. 자, 좀 빡치게. 진짜 보여줘요. 잘했어. 자 가봐요. 잘했어. 여기 봐봐. 앉아. 다시요. 존나 부드럽다. 더 앉아봐. 더 앉아. 이 새끼 표정 봐. 봐봐. 이거죠. 봐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수렴. 극한값이 존재한다. 발산. 극한값이 없으면 무조건 다 발산입니다. 그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발산일 수도 있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강조해서 발산일 수도 있어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이 끊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함수들이 자잘하게 끊겨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바로 거기에 8페이지에 2번을 지금 바로 풀어보시죠. 네. 해보시죠. 네. 선생님. 응? 잘. 너도 못 알아볼 거야. 잘. 대박. 했었잖아. 음. 근데 왜 뒤로 갔지? 너 태워 태워 알겠어. 너 밤에 예쁜 글씨 피우기 났어. 배안 나도 되겠다. 알람 켜놔. 진짜 좋아. 야, 니 오늘은 저런 거 없나? 왜? 안 끝나서. 아비. 이게 뭘 줘? 이씨. 이건 언제 할 거니? 언제 갈 거냐고? 어. 왜? 진짜? 어. 너네 끝나고. 학교에 에어컨 있어? 알아? 진짜요? 왜? 그냥. 이거 먹을 거야? 나 모르겠는데. 원숭이는 진짜 머릿속에 뭐할 거 생각하고. 해봤어요 이거? 네. 어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들 내용들을 쭉쭉쭉 설명할 테니까 진짜 잘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 아직 여유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좀 합시다. 그리고 진도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개념 이해하는 데 주력을 하고요. 내가 프린트도 여기에 맞춰서 줄 겁니다. 숙제도요. 근데 니네 오늘 이거 1차시 원래 그러니까 좀 버겁긴 하지만 웬만하면 하려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세요. 다음 시간에 2차시 합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거기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대다수가 다 뭐였어요?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아서 오케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서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해요.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니네가 흔히 그래프를 그려서 봤을 때 끊기지 않는 형태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3으로 가는 좌극한 이거는 3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거기 위에 함수식 fx의 함수식 이걸 써줘야겠죠. 왜요? 3보다 작은 건 이 식이니까요. 3보다 클 때는 어떤 식이 돼야 돼요? 이 식이 돼야 되겠죠. 왜요? 3보다 큰 식은 kx 플러스 3이거든요.